반갑습니다. 성명대학교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제 2023학년도 입시 설명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을 할 건데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한 30분 아니면 40분이라고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안에 제가 최대한으로 학교와 다음 입시 설명회 때, 수시 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가 이 시간 안에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성결대학교 오늘 학교 소개와 그리고 수시 입학 전형 안내, 또 전형 계획, 변경사항, 또 작년과 비교했을 적에 어떤 사항들이 변경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전년도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입시 결과 분석을 해드리면서 올해는 또 어떻게 예상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방향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결대학교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잘 모르는 학생들도 계실 텐데 간단하게 주요 연역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성결대학교는 1962년도에 개교를 해서 올해 60년이 된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는 성결이라는 이름에서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셨겠지만은 신학교로 시작을 한 학교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모든 신학교만 있는 대학은 아니고요. 7개 단과대학과 24개 학부과로 된 종합대학으로 성장을 한 그런 대학입니다. 성결대학교로 교명이 변경된 거는 1995년도에 성결대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2019년도 그리고 21년도 여러 가지 교육부로부터 받는 평가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수대학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일반 재정 지원 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이 있는데 그것으로 선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 혁신 사업들을 계속 꾸준하게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학교 위치가 궁금하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성결대학교 여기 위치가 어디 있냐 그러면은 경기도 안양시에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의 서울의 남부 지역과 이렇게 접해 있는 안양시가 이렇게 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철 1호선 성결대역이라고도 하고요. 명학역이라고 합니다. 명학역에서 내리시면은 학교가 보이세요. 그래서 그 학교까지 걸어오시는데 한 10분 정도의 도보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인천역, 서울역, 그리고 안산 모든 경기도권 그리고 수도 서울과 이렇게 왕래하시는 데에는 아주 편안한 그런 그런 위치에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시간 안으로도 경기도권에서 수도권에서 왕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결대는 명학역에서 내리시면은 성결대학교 그 셔틀버스가 항시 운행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학교까지 오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연역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학교의 실적을 또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육부는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을 평가를 하는데요. 그 평가한 결과에 따라서 부실대학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또 우수대학으로 부르기도 하고 또 재정지원 제한대학, 재정지원대학 여러분들 다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결대학교는 지금까지 계속 해서 그런 평가 결과를 우수한 대학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대학 기간 평가 인증 평가 지표에서 올 패스로 인증 자격 유지를 획득을 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대학 기간 평가 인증으로 선정이 됐고, 그리고 2019년 또 대학 일자리 센터라고 있는 저희는 이제 학생들의 일자리를 도와주는 그러한 행정 기관인데요. 거기서도 우수 대학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021년도에 오면은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거기에서 또 일반 재정 지원 대학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부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난 4년 동안에 거의 158억 정도의 금액을 수주를 해서 이 금액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이렇게 교육부로부터 받은 금액들을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학생들에게 저희들이 다 그러한 혜택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저희들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자, 그러면은 또 학교를 소개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과제도, 복수전공, 부전공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전과제도, 복수전공, 부전공 이런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전과제도라는 거는 아마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과제도라는 거는 이제 학생이 입학을 해가지고 재학 기간 동안에 자기가 입학한 그런 전공에서 다른 전공으로 과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하는데요. 그거를 전과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격 요건을 보시면은 1학년 31학점 이상 이수를 하시면은 자격 요건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재학 기간 중에 1회만 가능하고요. 보통 5월이나 10월 중에 그 전과를 신청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렇게 전과를 신청하시면은 다음 학기 때 전과가 인정이 승인이 되고 승인이 되는 게 적용이 되는 게 다음 학기 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과로 전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복수전공, 부전공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기능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과제도를 제가 왜 강조를 드리냐 그러면은 다른 학교들도 전과제도를 하고 있는 대학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결대학교의 전과제도의 특징은 되도록이면 많은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고자 해서 그 자격 요건, 뭐 성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한을 크게 걸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진입 장벽이 그만큼 낮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여기가 또 입시인 만큼 입시 때 그 수시 모집 때 전략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조금 낮거나 경쟁률이 낮은 그런 학과 전형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입학을 해가지고 또 학생들이 재학생 때 또 과를 바꾸는 그런 전략적인 그런 것으로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전과제도 작년 기준으로 봤을 적에 신청자가 거의 206명이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승인자는 198명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생들의 숫자는 매년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올해도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는 나오진 않았지만 더욱 많은 학생들이 전과를 신청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거는 간단하게 제가 소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은 취업과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학교가 신경을 쓰고 여러분들의 일자리를 알아봐 주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저희 대학교는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라는 그런 행정기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취업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는 그러한 행정기관입니다. 자, 그리고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제가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성결대학교는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그러한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비교과 중에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텐데요. 성결대학교는 원어민 교수님이 40명 이상의 원어민 교수님들이 계시고요. 그 원어민 교수님은 뭐 영어권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일어권 그리고 중국어권에서 오신 원어민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들과 같이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학 프로그램이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해외에서 현지 문화를 체험을 하고
또 어학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비교과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지난 몇 년간, 2, 3년 동안에 프로그램이 그렇게 운영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이제 해외 봉사라는 그런 프로그램,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 동안에 하는 그런 해외 봉사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셀프 리서치 프로젝트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학생들이 방학 기간에 자기 전공과 관련된 그런 프로젝트를 해외 국가로 가서 거기서 이제 수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학교에서도 당연히 이 프로그램 지원하고 선정된 팀에게는 지원금을 또 학생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자, 자매대학교 이렇게 성결대학교, 자매대학교가 전국에 전 세계에 23개국 그리고 이제 다양한 대학들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또 학생들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중국, 일본 주로 많이 보내는 그런 국가고요. 그리고 또 올해에도 어김없이 여름에 또 오사카 관광대학교라고 또 협정을 체결해서 여름방학 동안에도 또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자, 2023학년도 전형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학 정원이 좀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부분들은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또 인기 있는 그러한 과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 과들은 또 입학 정원들을 조금씩 또 증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신 바와 같이 연기예술학과 그리고 영화영상학과가 새롭게 이제 과가 만들어졌고요. 예전에는 영국 영어학부라는 이름하에 두 가지 전공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연기예술학과 그리고 영화영상학과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영상학과의 입학 정원은 또 5명이 다시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는 공연음악예술학부라는 이름으로 또 공연학부 예술학부의 전공이 실용음악 전공 그리고 현대교회음악 전공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을 모집을 한 반면에 내년에는 실용음악과라는 그런 이름으로 또 과가 이름이 또 바뀌었고요. 그리고 학생들 수는 또 2명이 또 다시 가감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조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입학 정원 변경된 부분들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어떤 과는 5명 인원이 줄었고요. 어떤 과는 5명 인원이 증가한 과는 있습니다.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40명에서 45명으로 5명 정도 또 인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연기예술학과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과 중에 하나고요. 영화영상학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학생들의 입학 정원들을 또 5명 저희들이 늘렸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집 인원 변경된 부분들 여러분들 또 저희들 수시 모집 요강에 좀 더 자세하게 그런 부분들을 잘 기록해 놨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모집 인원 변경된 부분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시 입학 전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결대학교 제가 이제 연역 부분에서 7개 단과대학과 24개 학부과가 있는 그런 종합대학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제일 처음에는 신학과로 시작이 된 그런 신학대학이었는데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들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7개 단과대학 이렇게 신학대학, 사범대학, 글로벌 경영기술대학,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IT공과대학, 예술대학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관심 있어하는 또 그런 과가 있는지 한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결대학교가 전통적으로 많이 인기 있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 그런 과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사범대학교가 전통적으로 많이 인기가 있고요. 유아교육과, 체육교육과, 그리고 글로벌 경영기술대학으로 넘어가서는 경영학과를
과를 무시를 못하겠죠. 그리고 인문대학으로 가서는 영어영문학과, 그리고 사회과학대학으로 가서는 사회복지학과, 행정학과, 그리고 IT공과대학으로 가서는 전체적으로 많이 여기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컴퓨터공학과,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문의가 정보통신공학과 쪽으로도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예술대학 쪽으로는 연기예술학과, 영화영상학과, 뷰티디자인학과가 지금까지 꾸준하게 학생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여기 이제 줄친 부분들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인기 있는 과,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별표 차에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교직 이수가 가능한 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 상담학과, 문화선교학과 아니고요. 중어중문학과, 유아교육과, 체육교육과 이렇게 4개 학과가 교직 이수가 가능한 그런 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하다가 제가 그 설명을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과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다가 과를 바꿀 수 있다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동일한 과 야간에서 주간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야간학과로 들어와가지고 주간으로도 과를 바꿀 수 있는데 저희 성결대학교는 4개 야간학과를 가지고 있는 과가 4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동일한 과로 야간에서 주간으로는 전과가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사회복지 주간으로 만약에 전과를 계획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은 사회복지 야간으로 입학하는 것은 안 되니까 경영학과 야간이나 뭐 이런 과로 다른 야간이 있는 과로 진학을 하셔가지고 전과를 하시면 된다라는 부분들 제가 설명을 놓친 게 생각이 나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저희 성결대학교는 이번 수시에 1102명을 수시에 모집을 합니다. 저희들 이제 전체 신입생 총 선발 인원은 1297명인데 수시 때 저희들이 뽑는 그 인원의 비중이 85%에 달합니다. 그만큼 학생들 수가 수시로 모집하는 학생들의 수가 그만큼 많으니까 여러분도 많이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전형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결대학교가 이제 대표적인 그런 전형이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과 SKU 창의적 인재 전형 2가지 전형으로 학생들을 모집을 하는데요. 수능 최저 학력은 없습니다. 저희도 수능 최저는 없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수시 때 만약에 합격을 하게 되면은 수능을 준비를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부분들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모집 인원 전체 633명을 모집을 하고요. 전형 방법은 학생부 교과로 100% 학생들 평가를 하는 그런 전형입니다. SKU 창의적 인재 전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학생들을 250명을 모집을 해서 모집하는 전형이고 이거는 1단계, 2단계로 일단 그렇게 학생들을 모집을 합니다. 1단계에서는 학생부 교과로 100% 평가를 해서 6배수로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만약에 10명의 학생을 뽑는다고 하면 60명의 학생들을 1단계에서 뽑아놓고 그 60명의 학생을 면접을 봐서 선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에 가게 되면은 1단계 성적을 40% 반영하고 면접 점수를 60% 반영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2단계에서의 면접 비중이 60% 정도가 되니까 학생들의 교과 성적 점수가 좀 낮은 학생들이 이쪽으로 많이 지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면접 점수의 비중이 60% 있는 만큼 여기에서 학생들이 면접 점수 성적을 잘 받는다 그러면은 충분히 점수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많이 학생들이 SK 창의적 인재 전형에 문의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면접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뭐 이렇게 많이 문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에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조금 후반부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리는 거는 학생부 교과 중심 전형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기 실적 위주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 성결대학교가 많이 학생들이 지원하는 과, 체육교육과, 그리고 뭐, 음대, 그리고 연극, 영화, 실용음악, 뭐 체육 특기자 전형, 이런 전형이 있는데, 여기서는 학생들의 실기 반영 비율이 60%, 많게는 80% 정도의 그런 실기 성적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체육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20%, 면접 전형 15%, 그리고 공통 실기 15%, 그리고 서류 55% 이렇게 학생들 전형 반영 비율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중요한 부분들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검정고시 출신자 들으시니까 비교 내신 반영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텐데 저희들 성결대학교에서는 이렇게 전체 100% 점수가 있으면은 내신 등급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표가 이렇게 있는데요. 100점에서 99.0.1까지 내신 등급 1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이렇게 도표를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거기에 해당되는 해당 점수 100분율로 봤을 적에 본인이 해당되는 내신 등급이 어딘지 이 도표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7개 과목, 여러분들 이제 그 성적표를 보시면 7개 과목이 나오잖아요. 전체 과목의 평균 점수를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동일한 동점자 처리 기준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1순위부터 8순위까지, 국어, 이제 전 과목 평균 점수부터 시작해가지고, 2순위에는 국어, 그리고 3순위에는 영어, 이렇게 쭉쭉 내려갑니다. 여러분들 한번 자료, 또 요강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자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이 실기고사, 면접 어떻게 보냐, 뭐 실기고사 어떻게 봅니까? 많이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렸듯이 수능 최저 저희들은 보지 않고 있습니다. 성결대학교는 그러한 기준은 없고요. 그리고 면접 때 자기소개서, 지원하게 된 동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공과 관련된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SKU 창의제 인재 전형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학생들이 만약에 뭐 이렇게 질문하는 것 중에 본인이 국어 국문학과 지원을 하는데, 아니면은 경영학과에 지원을 하게 됐는데, SKU 창의제 인재 전형에서 전공과 관련된 질문을 하느냐라는 부분들 많이 질문해 오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론 면접으로 저희들 성결대학교는 진행을 하고요. SKU 창의제 인재 전형에 관련된 부분들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학생들이 한 개의 조에 3명 아니면 4명의 학생들로 토론 면접을 보게 되는데 대기실에서 각 조마다 이제 토론 면접 문제 번호를 이제 추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추첨된 번호를 가지고 1차 고사장으로 가시면 그 번호에 해당되는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토론 준비를 이제 7분 동안에 그 문제를 들으시고 토론 준비를 하시면 되시고요. 이 7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메모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뭐 서류 필기도구를 여러분들한테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종이하고 그런 연필을 드릴 텐데 그거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7분 동안 주어지니까 그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2차 고사장에 가서는 찬반 의견으로 자유토론을 하시게 됩니다. 주어진 시간은 8분입니다. 상대방이 얘기할 적에 본인의 또 뭐 체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들을 또 종이에다가 적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온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래인재 목회자 추천자, 뭐 예성 목회자 추천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신학과 준비하는 학생들이 보는 그런 전형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저희들이 성결대학교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이런 부분들, 합격 수기 이런 부분들 잘 올려놨으니까 자료들을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가 뭐 이런 거기에도 이제 수만이 갑자기 이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수만이라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거기에 가 보시면은 작년에 시험을 봤던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어떻게 시험을 쳤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를 받았는지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그 시험에 응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수기가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 자료들을 보시면은 조금 그 SKU 창의제 인재 전형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감은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확한 정보 수집이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계속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적에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동일한 말만 계속 되풀이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도 또 들어야지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실 수 있으니까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최대한 침묵하지 않도록 자기한테 주어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다닐 적에 이런 토론하는 이러한 문화, 이러한 것들은 잘 해보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뭐 저녁을 준비하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친구들과 같이 한번 준비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집안에 뭐 부모님이 계시다 그러면은 부모님의 도움도 같이 한번 받아보시고요. 자기가 발표하는 그런 토론할 적에 그런 모습들을 한번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단어는 없는지, 좀 불필요한 그런 동작들은 없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9월 달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게 면접이 10월 달, 언제죠? 2차 면접 보는 게 10월 14일인가요? 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죠? SKU 창의제 인재 전형 10월 15일 토요일도 정해져 있는데 시간이 많이 저희들 그렇게 어,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45일 정도 준비를 하실 수 있으니까 충분하게 여러분들 이제 준비를 많이 해보시고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문항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온라인 학교 수업을 일정 부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이제 이런 부분에 이러한 문제가 작년에 출제가 되었는데 자 이런 문제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SKU 창의제 인재 전형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를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의 의견은 찬성인가요? 아니면 반대인가요? 찬성일 때 어떤 논리를 펴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대라면 또 어떤 논리를 펴시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1차 고사장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이렇게 받으시면은 7분 동안에 자기는 이러한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찬성인지 아니면 반대인지 결정을 하시고 찬성을 하는 근거가 되는 의견이 뭔지 또 정리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반대면은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찬성이라는 입장에 섰다 그러면은 반대하는 입장에 선 학생들은 또 어떠한 의견을 펼칠지도 미리 예측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대방 학생들이 만약에 그러한 논리를 피면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본인의 생각들을 또 이렇게 펼칠지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3번 문제 한번 볼까요? 3번 문제는 방탄소년단에게 군 복무를 면제시켜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제가 이제 나왔는데 올해 초도 방탄소년단 이게 문제가 이제 TV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여전히 이제 뜨거운 감자로 이렇게 기사화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군복무 문제, 뭐 이렇게 체육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고 또 여러 가지 국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인 선수들한테 군 복무를 면제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체육 분야가 아닌 예술 분야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가수들에게도 군 복무를 면제시켜줘야 된다라는 주장. 그럼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든 어, 모든 어떻게 뭐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긴 해요. 이 부분들이 공평하게 이제 모든 청년들한테 이게 잣대가 되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아직까지 뜨거운 감자인 부분인 것 같은데, 자, 이런 문제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찬성과 반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서시겠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올해도 동일하게 작년에 나왔던 그런 문제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뭐 이렇게 고난이의 그런 문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또 충분히 어떤 문제들이 출제될지도 한번 예측해 보는 것도 여러분들 입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기고사, 다른 이제 체육교육과 음악학부, 연기예술학과, 영화영상학과, 실용음악과 이렇게 이제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는지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전년도 입시 결과 시간이 이제 많이 지체가 됐는데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 여러분들 보신 바와 같이 여기는 100% 성적으로만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경쟁률 보시면은 신학과 부분을 제외한 보통 3등급, 4등급의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했고요. 70% 컷으로 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경쟁률도 여러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은 아까 전에 제가 앞부분에 도입 부분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야간 수업이 있는데 성결대학교는 5시 40분부터 10시 40분까지 그렇게 야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간이기 때문에 학생부 등급은 이렇게 5등급, 6등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SQ 창의적인재 전형은 면접 전형이라고 여러분들 아시면 되고, 그리고 경쟁률은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과 비교했을 적에 학생부 등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이제 다 되어 갔는데요. 자, 주요 전형 일정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석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추석 끝나면 바로 이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9월 13일부터 9월 17일까지 저희들은 진학 어플라이 통해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터넷 전형으로 지원을 받으니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면접, 그리고 실기고사, 최종 합격자 발표 이런 부분들 자세하게 저희들 성결대학교 입학부서에 오시면은 자세한 일정들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굴을 볼 수는 없었지만 40분 동안에 제가 이제 계속 주절주절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세한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저희 성결대학교 입학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성결대학교 입학 저희들 홈페이지에 궁금한 사항 남겨주시면은 저희들 바로바로 답글 올려드리니까 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짧은 시간 함께 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모든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결대학교 입학과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여기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